과학 두 번째 지문입니다. 127쪽. 127쪽. 그러니까 과학하고 기술 지문은 정보량이 많으니까 그 많은 정보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을 내신을 대비한 차원에서 보고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문제가 연습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지문을 구조화하고 지문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들을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모의고사나 혹은 수능에서도 괜찮은 성적, 원하는 성적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단. 거기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형상기억 효과 네모칩니다. 형상기억 효과 네모. 그 옆에 특정한 온도 밑줄, 그 옆에 형상을 기억 밑줄. 그래서 형상기억 효과에 대해서 지금 개념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줄입니다. 가운데 부분. 특정한 온도로 가열하면 본래 형상으로 돌아가는 현상, 거기다 또한 밑줄 쳐주세요. 이와 같은 형상기억 효과 나타내는 물질로는 그 다음 줄입니다. 그 옆에죠. 형상기억 합금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1문단은 형상기억 효과를 통해서 형상기억 합금. 그러니까 이 글은 형상기억 합금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선 2문단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2문단으로 들어가는데 2문단 봅니다. 금속 네모 쳐주시고 탄성 한계 밑줄, 그 옆에 탄성 한계보다 작은 힘 밑줄, 그 옆에 가해진 힘을 없애면 본래 형상으로 되돌아간다 밑줄, 그리고 그 옆에 탄성 변형 네모. 그래서 지금 먼저 형상기억 합금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았더니 지금 금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와 관련된 이제 새로운 개념이 탄성 변형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그 옆에입니다. 그러나 세워쳐 주시고 그 다음 줄입니다. 본래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소성 변형. 그래서 소성 변형에다가 네모 쳐 주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탄성 변형이라는 개념과 소성 변형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겠고, 지금 탄성 변형이라는 개념과 소성 변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금속의 특성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입니다. 그런데 세모 쳐 주시고, 형상기억 합금은 외견상으로 소성 변형된 다음에도 다시 가열하면 본래 형상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이 마지막 줄. 지금 이 금속을 탄소 변형이랑 탄성 변형이랑 그 다음에 소성 변형으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얘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얘를 얘기해 준 거죠. 금속과 형상기억 합금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차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소선 변형이 일어난 후에도 얘는 지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거는 1문단에서 얘기했던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상기억 합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문단에서 제시했던 형상기억 합금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금속의 일반적인 성향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3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형상기억 합금이 이러한 성질을 갖는 것은 거기다 밑줄 칩니다. 온도에 따라 결정 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결정 구조에다가 따옴표에. 지금 결정 구조라는 또한 새로운 개념이 나왔지, 새로운 대상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금속도 마찬가지고 합성기억 합금도 마찬가지고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줄이야. 3문단 첫 번째 줄 끝에 금속은 또한 뭐에 대해서? 일반적인 금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일반적인 금속에 대한 설명을 왜 하겠어? 그런데 봐봐, 다시 여기 봐봐. 지금 이 글의 핵심적인 대상은 금속이야. 형상기억합금이야. 형상기억합금이 핵심적인 대상인 거잖아. 얘 특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지금 금속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다시
거기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부차적인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거길 이 금속에 대한 것을 막 또박또박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볼게요. 그래서 결정구조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설명을 해줄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3문단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자유전자가 밑줄 그 줄 끝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밑줄 그래서 그 다음 줄 앞에 금속결합 네모 그 다음에 이 금속결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줄 끝에 세 번째 줄 끝이죠. 금속결합이 풀린 후 내부의 원자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결합이 생성까지 밑줄 쳐줍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변형된 형태가 고정. 그래서 일반적인 금속은 금속결합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죠? 합금은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또 새로운 게 나왔어. 지금 다시 금속의 특성을 지금 금속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 거야? 합금이 나온 거지. 이거 합금 왜 나왔겠어? 얘 때문에 나온 거지 뭐. 형상기억 합금인 거야. 그러면 요 합금은 형상기억 합금은 당연히 얘의 하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한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합금은 거기 합금에다가 내붙여 주시고 그 다음 줄입니다. 금속이나 원소를 섞어서 만든 것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그 옆에 원래 금속이 지닐 수 없는 성질 밑줄 쳐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금속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걸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금속이랑 뭐랑 합금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볼게요. 그럼 이제 밑에서 3문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입니다. 대부분의 금속합금은 찾았어? 거기 대부분의 금속합금은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 줄입니다. 힘이 가해질 때 형태가 변화 밑줄 칩니다. 지금 금속합금도 어떻다는 거야? 금속합금도 금속처럼 변화가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그 금속과 합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이 글의 핵심은 합성, 그 형상기억 합금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옆에 하지면에다 세모 쳐주시고 결정구조가 변하지 않는다 밑줄 칩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금속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4문단이야. 지금 이제 3문단은 금속과 합금의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다시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형상기억 합금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3문단에서 형상기억 합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그것의 과정으로서 먼저 합금의 특성을 얘기해 준 거지. 4문단입니다. 반면에다가 세모. 그 옆에다 밑줄 칩니다. 온도에 따라 결정 구조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형상기억 합금의 특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네. 뭐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합금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합금 혹은 일반적인 합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개념 확인을 해야죠. 두 번째 줄입니다. 임계온도 네모 쳐주시고 가운데 부분에 임계온도 있죠. 그래서 그 줄 끝에 합금마다 다르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로 뭘 제시하고 있어? 니티놀. 이것의 예로 이제 니티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니티놀에 나타나는 특성이 당연히 형상기억 합금에도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글의 흐름에 따르면. 그래서 니티놀의 특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줄 끝이야. 고온에서는 오스테나이트라 이놈 어렵네.
오스테나이트라는 구조 밑줄 쳐주시고, 이게 고온인 거죠? 그럼 저온에서는 그 줄 끝입니다. 그 줄 끝에 마텐자이트라고 하는 결정 구조.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 거 확인을 했어. 계속해서야 그 줄 끝에. 그러면서 이제 마텐자이트 결정 구조의 특성입니다. 힘을 가하면 원자 결합이 파손되지 않고 제한된 변형 밑줄 칩니다. 그럴 때 그 옆에 가운데 부분 이후부터야 마텐자이트 구조가 변형되었는지 상관없이 원래의 오스테나이트 구조가 복구되며 원래 형상으로 회복된다. 열을 가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형상기억 합금의 특성을 니티놀이라는 이 합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근데 그 다음 딱 오문단을 봐. 오문단. 형상기억 합금은 단방향성 또는 양방향성 두 가지 기억 방식을 간다고 묶여 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 글은 여기까지 4문단까지 해서 형상기억 합금의 특성을 설명을 끝낸 거지. 그러면서 5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5문단에서는 지금 기억 방식, 요 형상기억 합금의 기억 방식 두 가지, 하나는 단방향과 하나는 양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 5문단은 지금까지 봤을 때의 구조와 이 흐름에서 어떻게 약간은 좀 벗어난 거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했던 거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까지 읽고 지금 해당되는 문제들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5문단을 읽고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5문단 마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5문단 첫 번째 줄 끝이야. 단방향 형상기억 합금 내묻혀 주시고, 얘는 쭉 보면 그 다음 줄입니다. 세 번째 줄 끝에 온도를 올리기 전에 변형된 모양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밑줄 쳐주시면. 왜 여기만 밑줄 치면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바로 뭐인 거야? 요 단방향 기억 방식에 해당하는 거죠. 맞죠?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것이 이게 단방향인 거구나 라고 처리가 가능한 거야. 네 번째 줄입니다. 이와 달리 앞부분 찾았어? 거기서 세모 쳐주시고 이번에 이제 당연히 양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줄 가운데 부분에 고온에서의 형상 거기서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저온에서의 형상을 동시에 기억한다 밑줄 칩니다. 얘는 뭐만? 하나만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티놀처럼 고온이든 저온이든 하나만, 맞죠? 열 변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결정 구조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하나만이야. 양방향은 고온, 저온 둘 다. 그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특수한 열 처리 밑줄 쳐주시고 마지막 줄 공정상의 어려움. 됐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단방향과 양방향 기억 방식의 이제 차이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지금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3번 금속에 지금 아까 우리 배경지식에서 확인했던 배경지식이라기보다는 지금 금속에 대한 설명인 거죠. 탄성 변형과 뭘 구분하자는 거야?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니티놀. 그럼 니티놀에 대한 특성을 안다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쭉 중심으로 설명했던 형상기억 합금의 특성을 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다 옳게 고쳐주면 1번은 어떻게 옳게 고칠 수 있어? 1대1이죠. 그 다음에 2번은 힘이 아니라 뭐야? 지금 2번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2번은 이제 온도. 왜냐? 형상기억 합금은 온도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바뀌는 거니까 탄성 한계 이내 힘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 온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저온 상태가 되면 느슨한 결정 구조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5번은 임계 온도와 힘에 대한 관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사실 이제 뭐와 관련이 있겠어? 합금인 거니까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혹은 비율로 들어간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보너스 문제죠. 1번 뭐 다른 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4번. 4번도 사실 이 지문에서 설명했던 개념들이랑 이런 것들은 좀 많긴 했지만 문제는 꽤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죠. 4번을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5번이 틀렸어. 5번이 왜 틀린 거야? 어? 그렇죠. 지금 다시 돌아가면 뭐에 해당한 설명인 거야? 양방향. 그렇지. 양방향 기억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5번이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볼게요.